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저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장성에 있는 백암산을 찾았습니다. 뒤쪽에 맷배소를 통과한 지 300m 정도 지났고요. 조금 이른 시간이라 맷배소 통과해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백암산은 예로부터 조선 8경에 속할 만큼 수려한 산세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암산의 단풍은 애기 손바닥처럼 단풍잎이 적다고 해서 애기 단풍으로 유명한 산인데요. 오히려 내장산보다 단풍 빛깔이 더 곱다고 합니다. 맷배소에서 백양사 바로 아래에 있는 쌍계로까지 1.5km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백암산의 상징 백합봉이 보이고요. 낮에 내장산 단풍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암산 백양사에서 아침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쌍계로에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쌍계로에서 바라보는 백암산의 상징 백합봉입니다. 사실 제가 사진이나 영상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 쌍계로에서 아침 햇살에 비치는 백합봉이 호수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치는 모습은 너무 예뻤습니다. 많은 사진 작가분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던데요. 저도 담는다고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양사 뒤쪽에 솟아있는 백합봉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비상하려는 한 마리의 백학의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에 백양사 풍경은 정말 예술입니다. 하나의 감동으로 밀려오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침 풍경이. 부지런한 작가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겠습니다. 백양사 아침 풍경이 너무 좋아서 지체를 좀 했는데요. 약사암을 거쳐서 백합봉에 먼저 오른 이후에 백암산의 정상 상항봉에 오르겠습니다. 약사암까지는 좋은 길로 완만하게 오르게 되고 약사암에서부터 본격적인 경사가 시작되겠습니다. 11월 4일 오늘 저는 백양사에서 출발해서 백합봉에 오른 이후에 상항봉에 올라선 다음에 순상세제를 거쳐서 내장산 까치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사 오른편 시멘트 포장길로 500-600m 정도 오시면 약삼 백악봉으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시면 운무람을 거쳐 상항봉 가는 길이고요. 저는 약삼을 거쳐 백악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약삼으로 들어서자마자 너무 웅장한 단풍나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백양사에서 약사암 입구까지 500-600m는 완만한 포장길이고 그 이후에 제법 가파른 경사가 시작됩니다. 오르는 길에 좋은 걸기가 있어 담아봅니다.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 이 의미를 알고 등산을 하면 좋은 산행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양사에서 백합봉 아래에 있는 약사암까지는 20-30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약사암 오른쪽 모퉁이를 돌면 백합봉 오르는 등로가 있습니다. 백양사에서 1km 온 지점이고요. 백합봉까지는 0.9km 남았습니다. 잠시 내려섰다가 급한 경사를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석간수가 나오는 영천굴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물맛을 보고
백학봉으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굴의 습간수 물맛을 보고 백학봉까지 800m, 지금부터는 상당히 가파른 오름길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직도 백학봉까지는 600-700m 계속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내려가야 돼. 약산에서 백학봉까지는 상당히 긴 계단, 아주 길게 올라야 됩니다. 결코 쉬운 계단은 아닙니다. 백암산 백양사에서도 쌍계루와 함께 그 존재감이 확실하고 두드러진 백학봉에 도착했습니다. 백학봉은 백암산 백양사의 수많은 경관 중에서도 그 존재감이 확실하고 두드러진 곳인데요. 영천굴에서부터 1km 구간은 상당히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야 됩니다. 약 1000개 정도의 계단을 가파르게 오른다는 각오로 오시면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상항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암산 주능선에 가장 빠르고 쉽게 올라설 수 있는 구암사 상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구암사 상거리에서 구암사까지는 900m, 30분이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구암사 주차장에 갈 수 있지만 대형 버스는 한참 아래쪽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량 해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잘 이용하지 않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백암산 능선 종주의 끝자락에 있는 가인봉입니다. 저 뒤쪽으로 병풍산도 보이고요. 병풍산 뒤쪽에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도 한번 담아야 되는데, 무등산 가을도 멋진 산입니다. 무등산 설경이 좋아서 겨울에 많이 찾는데요, 가을에 가시면 억새 능선길에서 좋은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학봉에서 백암산 정상 상항봉 가는 길은 완만한 오르내림이 반복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극히 쉬운 길입니다. 백암산 정상 상항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학봉에서 2.3km 표시가 되어 있네요. 크게 어렵지 않게 40-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1월 4일 기준으로 백양사와 쌍계루 일대 단풍은 최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전후 조금 일찍 오시면 백배소 안쪽 위쪽에 주차를 하고 백양사와 쌍계루의 아침 풍경을 보고 약삼을 거쳐 백학봉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상당히 가파른 긴 계단으로 오르시면 됩니다. 백학봉에서 뒤쪽에 있는 상항봉까지는 2.3km 완만한 능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40-50분이면 올 수가 있고, 상항봉에 오른 다음 제 뒤쪽에 보이는 능선 사거리에서 청류암을 거쳐 백양사로 1시간 정도 하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총 4시간 정도의 산행으로 백양사와 쌍계루의 멋진 풍경, 그리고 백학봉과 상항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하시려면 사자봉을 지나가지고 백양사까지 5시간 정도 길게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백양사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상항봉에서 순창세제를 거쳐서 까치봉, 내장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항봉 10m 정도 아래쪽에서 순창세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까치봉을 통해서 내장산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백암산 정상 상항봉에서 내장산 이르는 능선길 중간점에 있는 순창세제까지 2.3km 구간은 상당히 걷기 좋은 만만한 능선길입니다. 그 이후에 토동군제 지나서부터 까치봉 오를 때 경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암산에서 내장산 이르는 능선길은 걷기 좋은 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항봉에서 내장산 까치봉 중간 조금 못 미치에 있는 2.3km 지점의 순창세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4일 백암산 상항봉 정상에서 내장산 까치봉까지 5.3km 구간 중에 2.3km 지점에 있는 순창세제를 통과합니다. 순창세제에서부터도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쌓여가는 낙엽을 밟으면서 너무 걷기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창세제에서 15분 정도 만에 소둥근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항봉에서 지금까지 3km 정도는 상당히 쉽게 왔고요. 지금부터 까치봉까지 2.2km 구간은 해발을 300m 정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법 경사가 심하게 진행되겠습니다. 해발 601m 지점을 통과합니다. 우측으로 까치봉이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한 곡에 내려섰다가 까치봉 오를 때 300m 정도 가파르게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둥근제에서 가파른 고개를 2개 넘고 완만한 오른길을 오다가 마지막 300m 구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 까치봉 300m 직전의 내장산 준흥선에 올랐습니다. 신선봉에서 1.2km 지점 까치봉까지 300m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까치봉에서 금선계곡으로 하산을 했는데요. 오늘은 까치봉에서 망해봉, 불출봉에서 원저암 계곡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산에서 2시간 만에 내장산 준흥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유군치에서 시작했던 장군봉 코스를 담아보겠습니다. 연자봉과 신선봉 그리고 까치봉까지 250m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내장산의 까치봉입니다. 지난주에는 까치봉에서 금선계곡을 통해서 내장사 방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연지봉, 망해봉을 거쳐 불출봉에서 원적암을 통해서 원적계곡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원적계곡의 단풍이 절정이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까치봉에서 20분 만에 900m 거리의 연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까치봉에서 연지봉까지 900m 구간은 완만한 내림길과 능선길 이어지다가 연지봉 150m 직전부터 제법 가파르게 올라야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연지봉에서 망해봉까지도 완만한 내림 능선이 이어지다가 망해봉 정상 100m 정도 직전부터 가파른 계단으로 오르게 됩니다. 산 위에서 보면 내장산은 전형적인 U자 형태입니다. 장군봉,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망해봉을 넘어서 불출봉, 설해봉까지 이어지는 능선입니다. 망해봉 정상 직전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장산 전체 봉우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불출봉, 설해봉, 반대편에 장군봉,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까지 담아봤습니다. 연지봉에서 500m 지점에 있는 망해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망해봉에서 불출봉 방향으로 1.4km 진행한 다음에 원저암 방향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능선에서 별개로 솟아있는 원령봉을 제외하고 8개의 봉우리 중에 망해봉에서 불출봉에 이르는 1.4km 구간이 구간 거리가 가장 길고 경로 역시 가장 험하게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불출봉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망해봉에서는 1.4km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4개 봉우리, 오늘 3개 봉우리. 불출봉에서 마지막 설해봉까지는 1.3km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장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1km 정도 가파르게 내려가면 원저암이 나오고요. 원저암에서 원적 계곡길을 따라 내장사로 내려가겠습니다. 불출봉에서 20분 만에 내려온 원저암 산거리입니다. 지금부터 내장사까지는 전혀 경사가 없는 계곡 숲길이고 원저암까지 100m 가서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원저암 가는 길에 있는 비자나무 숲입니다. 비자나무는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어 있고요. 1970년대 중반까지 비자나무의 열매를 구충제로 이용할 만큼 유익한 나무였습니다. 불출봉에서 약 1km 바닥까지 급한 경사로 내려오면 작은 산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원저암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으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도 원저암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장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와 마찬가지로 원저암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다 떨어지면
우리나라 남도의 단풍도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적 계곡 안쪽에서 내장사 방향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까치봉에서 내장사 방향으로 뻗어내린 능선 오른편에는 금성 계곡이 있고 왼편에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원적 계곡이 있습니다. 일반 탐방객들도 내장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나가지 말고 절 우측에 있는 원적 계곡을 통해서 원적암까지 갔다가 돌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경사가 없고 완만한 평길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화 정도면 충분히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내장사 400~500m 안쪽 원적 계곡에 있는 쉼터 겸 매점입니다. 간단한 막걸리라든지 식사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적암에서 나오는 길에 뒤쪽에서부터 내장사를 담아옵니다. 내장사 뒷뜰에 있는 단풍들입니다. 오늘 백암산 백양사에서 백학봉까지 1.9km 상당히 가파른 계단길을 통해서 1시간 20분 정도 만에 도착했고요. 백학봉에서 상항봉까지 2.3km 능선길은 40~50분 정도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상항봉에서 내장산 까치봉까지 5.2km 구간 70~80%는 걷기 좋은 완만한 능선길이고, 소둥근제를 지나서부터 고개 2~3개를 넘고 마지막에 까치봉 오를 때 200~300m 구간은 상당히 가파르게 2시간 정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까치봉에서 연지봉, 망해봉, 불추봉을 거쳐서 내장사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양사에서 내장사까지 총 15km 6~7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내장사에서 바깥에 또 4km 정도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양사에서 내장사까지 산행으로 2020년 가을 단풍 산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풍 산행 너무 많은 성원과 격려, 응원으로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장산 아래쪽 내장사에서 단풍 고원길 따라 나가는 단풍들은 현재 최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화려하게 불타고 있는 단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2020년 가을 단풍 산행 함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백양사에서 내장산까지 보여드리는 단풍 산행으로 올해 단풍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명품 산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장사에서 산행을 마치고 백양사 쪽에 세워둔 차량을 가지러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대략 3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